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나와 많은 것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요. 과연 이 사람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까? 나는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걸까? 이러한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거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 이것이 진짜로 사랑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요. 진정한 사랑을 판단하는 제 나름의 기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우리는 사랑은 마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라는 게요.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저에게 메신저와 전화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만나자고 하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자꾸 약속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오늘은 회사 일이 바쁘고 내일은 꼭 만나야 하는 친구가 있고 모레는 자기 집안에 또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야. 네가 어떤 모습을 하든 너를 아끼고 사랑할 거야. 이런 말로 응원과 지지를 보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막상 저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는데 이때는 연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었고 나를 찾아왔지만 정작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나를 위로하거나 공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진작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제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과연 저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제3자의 시각으로 봤을 땐 사랑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생각이 들지만요. 이게 내 일이 됐을 때는 헷갈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진짜로 한때는 사랑을 하기도 했었고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는 나에게 진짜로 위로가 되기도 했었고 이러한 순간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연애를 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요. 그 사람의 관심사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데 전혀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떠올리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관계가 과연 사랑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미 사랑이 퇴색이 됐는데 내가 과거에 그 사랑했던 기억을 놓지 못하고 애써 부정하면서 이 사랑을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을 주는 것을 잊는 사람을 본다면 우리는 그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 관심이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이 없으면 사랑도 없다. 다음 두 번째로요. 저는 사랑이란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동정과 연민을 사랑과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주고 싶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정과 연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마음을 사랑과 착각을 해서 어떤 사람과 가깝게 되면요. 처음에는 서로가 다 만족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도 만족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뿌듯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연민과 동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 위에 설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계속 도움을 받고 한 사람은 계속 도움을 주거나 베푸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결국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리고 내가 작아지는 것만 같고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서 이 관계가 깨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조건 베푸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이 세계관을
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시야가 넓어지고 성장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이 상대방의 세계관을 경험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응원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에서는요,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제 연인이나 뭐 부부, 심지어 부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겉으로는 이 사람이 성장을 했을 때 축하를 하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성장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질투와 시기심을 갖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은요, 이 상대가 나보다 너무 잘 되게 되면 나를 떠나가진 않을까? 나를 무시하진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를 축하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면서요,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상대를 자꾸 깎아내리게 되고 상대의 성취나 이런 것들을 자꾸 평가절하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뭐 한때는 예전에는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랑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가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한 지점을 통과하는 페이스메이커 같은 존재, 자기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관계, 서로의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윈윈하는 사이가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서로 털어놓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때로 나는 가족이든 연인이든 심지어 부부라고 해도 나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면 나의 가족이나 연인이 나를 걱정할 거니까 이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게 되면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사실 직접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왜냐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되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작 그것도 모르고 나 혼자만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자책을 하게 될 것 같았고, 그리고 이 말이 얼핏 듣기에는 상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고 물론 애정과 책임감을 담은 말이기도 하지만요, 이 사람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나약하게 보이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나는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나의 완벽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진짜로 가깝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이는 결국에는 서로의 수치심을 공유하는 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불안감,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을 기꺼이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상대방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상대도 아, 나는 이만큼 신뢰받고 있구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거를 오히려 수용하고 이 사람을 더 감싸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연인이 나에게 항상 멋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나를 뭔가 보호해주고 싶고 이러한 마음도 좋지만요, 저는 이렇게 서로가 진짜로 자기의 감정을 진심으로 털어놓았을 때 이때가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비로소 서로 정말로 편안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거짓말을 깨고 나의 두려움과 약점을 솔직하게 내보일 수 있는 용기,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 이를 있는 그대로 공감하고 수용하는 자세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진정한 사랑은요, 부모로부터 받은 결핍을 해소했을 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인이나 부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존경하는 상사, 나의 아주 친한 친구 이러한 관계를 돌아보면 이 관계가 나의 부모님과 은연중에 되게 많이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은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모님이고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 양육자가 이제 부모님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른이 되어서 거주지를 분리해서 산다고 해도 한 20년 이상 이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에 그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분들의 방법을 습득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부모님과 비슷한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편안함이라기보단 이제 익숙함이죠. 그러면서 또 비슷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곤 하는데요. 근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의사소통도 되게 원활한 분이셨으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의사소통에도 서툰 분이었다면 자칫 나는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거나 불안정한 사랑을, 이거를 온전한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내가 부모에게서 얻은 이 결핍을 인지하고 이거를 내가 채워나가고 그랬을 때,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냥 나를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존감이 높아졌을 때,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그러한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그들에게서 경제적, 물리적, 정서적으로 독립했을 때, 그제야 진정한 사랑을 할 능력을 갖춘 셈이다. 다음 5번째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과 일치되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런 미명하에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걸 바로잡아야 하는 그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요, 그런 게 아니고 단지 상대가 그저 나와 달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내 마음에 불편감을 줄이고 싶은데 내가 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자꾸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면 너가 더 나은 사람이 될 테니까. 근데 문제는 나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만 계속해서 지적하고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사랑은요, 상대의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도 인지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바꾸려고 하기보단 그거를 포용하고 내가 오히려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더 나아가면요, 어떤 상대의 불완전한 모습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감싸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그래서 저는 사랑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선 오히려 내가 상대방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내가 더 능력치도 키우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요, 이 사랑이란 건 결국에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태도,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사랑하건 다른 사람이나 동물, 꽃을 사랑하건 모든 종류의 사랑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있다. 내 사랑이 적절하고 상대의 욕망과 본성에 맞을 때만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적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식물이라면 그 식물에 대한 사랑은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식물에 무엇이 좋은지에 관련된 선입견이 있다면, 가령 최대한 물을 많이 주는 것이 모든 식물에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식물을 해칠 것이고 죽일 것이다. 나에게는 식물이 사랑받아야 할 방식대로 사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사랑만 하는 것으로는, 다른 생명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식물이, 동물이, 아이가, 남편이,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고 무엇이 상대에게 최선인지 정한 내 선입견과 상대를 통제하려는 욕망을 버릴 수 없다면 내 사랑은 파괴적이다. 내 사랑은 죽음의 키스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는 관계에서 이 관계를 좀 객관적으로 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쪼록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